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6년 잠진고 1학년 국어 내신 대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잠실 지역에서 계속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잠진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담당해왔던 학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안내드릴 순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잠진고 1학년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그 경향에 맞춰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 그리고 그동안의 입시 성과, 그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잠진고 1학년 국어 출제 경향부터 이제 안내를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별로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이제 1학년의 스타일과 2학년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스타일과 현재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된 경향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다만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1학년을 맡으셨던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원을 통한 내신 대비를 조금 많이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본다라든지 하면 이제 학원에서 알아보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시켰냐는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적대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뭐 시험 직전까지 진도를 나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는 잠진고 같은 경우에 교과서 시험 범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프린트로 문학작품 시험 범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때 이제 활용되는 작품들을 보면 수능 특강에 나온다든지, 내지는 다른 출판사에 나오는 문학작품을 가져와서 시험 범위로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등급을 변별할 때 뭐 외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학년 같은 경우는 등급 변별용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잠진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보기 유형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이 보기 해석을 못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까다로운 보기 유형, 그리고 서술형 역시도 감점 요인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좀 깐깐하게 채점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범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뭐 이게 작년 1년 동안 이제 시험 범위 구성이 됐던 건데, 뭐 교과서 학습지, 교과서 학습지, 교과서 학습지 뭐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기반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 학습지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을 제가 옆에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운 그 사람이나 도봉,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에 이제 실려 있었던 작품이고, 뭐 영마나 줄, 뭐 이런 작품도 다 수특에 원래 이제 출제됐던 그 지문 그 구간 자체가 이제 동일한 그런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의 이제 시험 범위는 아무래도 좀 EBS 수능 특강 같은 데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출판사의 이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애들을 추가 프린트로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 관련해서 특징을 좀 정리하면, 일단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되게 커요. 보통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정해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미리미리 이제 진도를 나가고 그런 것도 가능한 편인데, 잠진고 같은 경우는 범위를 미리 안 알려주고 시험 직전까지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다음 주 시험인데 이제 계속 진도를 나가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이제 범위가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 효율적인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즉, 내신 대비가 시작할 때부터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복습을 진행해 나가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년 담당 선생님에 따라 출제 유형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담당 선생님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일단 25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기를 활용한 문제 유형, 소위 말하는 외적 증거 기반의 이제 판단 유형이 작년에는 되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그렇지 않냐가 결정된 형태로 과거에는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역시도 이게 조건이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까다로워 보이는데 막상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되게 좀 까다롭게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감점의 여지가 되게 높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몇 가지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기에 지금 귀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쭉 귀인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게끔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나왔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그 전통적인 연극과 서사극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소위 이제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사극을 정립하고 뭐 부조리극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 전체가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지에서는 한 면, 그러니까 시험지 이렇게 두 개로 단이 나뉜다고 했을 때 한 면을 그냥 지금 문제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이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작년에는 나왔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문제 하나가 한 단을 지금 꽉 채운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그 과거 22학년도 수능이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어려웠던 비문학 지문 중에 해겔레의 변증법 관련된 내용을 다룬 지문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보기는 그 해겔 변증법 지문의 이제 연기 지문으로 과거 EBS에 수록이 되었던 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독서 비문학 지문 하나를 그냥 보기에다가 때려 박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막 고등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무슨 해겔의 변증법 이런 것들을 알 턱이 없고, 이걸 시험장에서 이제 자기 능력으로 이걸 해석해 나가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작년 잠신고 국어 시험은 이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보기 내용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배운 작품의 해석을 요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학생들이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형태로 그렇게 시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서답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이제 잠신고 같은 경우는 좀 짜잘짜잘한 조건 같은 것들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식구를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써라. 보통 찾아서 쓰라는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찾아서 그대로 써라, 찾아서 그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작품에 나와 있는 거 찾아 쓰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이런 객관식 유형과 얘네들이 만나면 학생들이 시험 중에 이걸 찾아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급박하게 시험을 치는 와중에 그 식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쓰다 보면 학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냥 막 대충 비슷하게 뭐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그러면 그건 다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답형에서 감점을 크게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보기를 활용한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작품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보기 텍스트 자체를 독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객관식 문항뿐만 아니라 서술형 문항에서 진짜 학생들 감점 많이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을 때 등급 컷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냐? 일단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조금 이제 무난하게 나오면 한 번은 어렵게 내는 형태로 그렇게 등급 변별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이제 1등급 컷이 88점 전후로 이제 구성이 됐고, 시험이 조금 어려울 때는 82점 전후로 이제 등급 컷이 형성돼가지고, 보면 중간 때는 88점, 그리고 기말 때는 82점, 그런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에서 이제 1컷 88점일 때 뭐 2등급 중후반 정도를 받았는데, 기말고사를 잘 봐가지고 이제 최종 등급은 1등급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어렵게 두 번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그 등수를 확 뛰어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등급 컷이 형성되는 건 이제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등급 받는데 유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컷이 형성되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를 미리 픽스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공부를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험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시험 범위는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시험 문제 자체도 그냥 즉각적으로 탁탁탁탁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3주 전에 대충 시험 범위 한 2번, 3번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 몇 번 풀어보고 시험장 가면 웬만하면 90점이 넘어요. 근데 잠신고 같은 경우는 양이 적은 편도 아니고 계속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그 초반부에 나가는 작품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좀 끝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임박해서는 그 최근 시험 직전까지 진도 나간 작품들의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얼마 안 남은 시점부터 그때서야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전에 이미 나간 작품 수가 많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새로운 작품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기를 활용한 문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독해력 자체를 키워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게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올라오고 나서 이 국어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힘을 빼는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 뭐 대치동에 특강을 듣는다라든지 뭐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보통 방학 때 그냥 국어 쉬고 그냥 다른 과목들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근본적인 실력 자체를 키워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학 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이랑 이제 수능 공부는 사실 공부의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근본적인 실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의고사 공부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정규반 수업을 할 때 오히려 내신 기간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학생들이 부지런히 소화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학기 내신도 이제 점수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술형의 감점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내신 대비 시에 주안점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러면 제 수업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저는 제 수업의 이제 표어를 이제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정했어요. 사실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 국어라는 과목이 모국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도 그걸 인지하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아무래도 이제 국어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잘못된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습관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그걸 교정하는데 공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태도를 교정한다는 게 조금 막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샘플로만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현장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뭐 자료를 이제 다 첨부해서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 처음 내신 대비 시작하면 항상 첫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문서예요. 그래서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리고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미리 다 제가 정해 놓고,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도를 교정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이제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데 저는 포커스를 좀 두고 있고, 수업 자체도 단순히 그냥 자습서 해설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험 범위도 많고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그냥 자습서 주석 수준에, 그냥 자습서 주석 달려있으면 그걸 읽어주는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어떤 주석이 달려있으면 왜 이런 주석이 달릴 수밖에 없는지를 학생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수업 시간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정해진 수업 전이나 수업 시간 전이나 후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역시도 사실 요 인근 같은 경우에 뭐 다 평일에 클리닉 진행하잖아요. 근데 보통 클리닉이 그냥 요즘에는 단순한 뭐 문제풀이 시간처럼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클리닉을 좀 지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번 클리닉에 오면 진짜 공부를 좀 하고 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그냥 와서 뭐 문제 풀고 검사 맞고 집에 가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클리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리닉에 오면 학생들이 그 배웠던 내용에 대한 복습도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복습하면서 또 이제 모르는 내용들, 그리고 점검이 필요한 내용들 확인을 하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그 문제풀이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다 함으로써 한번 클리닉에 올 때마다 이전에 비해 조금은 더 알게 된 상태로 집에 갈 수 있도록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 시간도 조금 긴 편이거든요. 보통 뭐 클리닉 하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운영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한번 클리닉을 오면 뭐 짧게는 2시간, 그리고 조금 길게는 3, 4시간 정도까지도 클리닉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들이 클리닉에 와서 조금이라도 더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시간이 많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으로 넣어놓은 1학년보다 이제 2학년이 더 많이 듣는다라는 걸 제가 이제 특징으로 잡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면 보통 첫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이곳저곳 이제 알아보시고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몇 번의 이제 시험 대비를 치르다 보면 그때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해가지고 옮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잠실에 오래 있었지만 그동안에 막 제가 막 뭐 적극적으로 뭐 PR을 한다라든지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항상 처음 수업을 이제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많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좋은 성과를 계속 꾸준히 내왔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고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자기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점점 시험 볼 때마다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이제 학원에 오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예로 제가 23년도 말에 이제 로고스 학원에 처음 왔는데, 그래서 24년 1학기 첫 잠신고 1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 한 15명 내외 정도로 이제 수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1년 뒤, 그러니까 25년 1학기 내신 대비를 할 때는 40명 넘는 인원이 이제 내신 대비를 잠신고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보다 이제 2학년이 더 많이 듣는, 이제 시험 대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와서 수업을 듣는, 그게 제 수업의 이제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진행은 이렇게 되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3단계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수업 시간에는 작품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신고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게 엄청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한 빈출 작품에 대한 정리 같은 것들, 내지는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런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수업 때 이제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일요일 2시부터 5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금 한 20-30분 정도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물론 요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늘어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그만큼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복습. 사실 저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수업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30-4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60-70%는 학생들이 그 배운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즉 복습과 소화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진짜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내신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최소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국어를 공부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해야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거를 계속 점검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총 10회독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3에서 5회독 정도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 정도의 공부는 누구나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남들 다 하는 정도의 공부량을 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 10회독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당연하지만 이 10회독이라고 하는 양이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신 대비 그 진도를 나갈 때부터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나가야 결국에는 이제 7-8주 되는 기간 동안에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안내를 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이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클리닉에 올 때마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아는 상태로 집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닉이 수업만큼 어쩌면 수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조금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담당했던 그 잠신고 전교권 학생들을 보면 클리닉을 이제 보통 주 1회 진행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싶다 보니까 수요일 날 왔는데 목요일 날 또 오고, 혹은 금요일 날 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클리닉 와가지고 막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클리닉에 오는 게 되게 곤욕스러운 일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클리닉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이 단순히 이제 조금 요식행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은 이루어진다는 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왔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학생들 성과는 어땠느냐?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년 담당 학교 전교 1등급자의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제 수강생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2학년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9등급제였기 때문에 이제 전교 9등까지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3명 정도는 그래도 제 학생에서 1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작년 1학년 같은 경우 5등급제였는데 22명 정도가 이제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정도, 7, 8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수강생의 30에서 50% 정도. 요거는 1학년 기준으로, 5등급제 기준으로 작년에 성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퍼센트는 조금 내려가고,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적은 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반에 50%, 절반은 1등급, 절반은 2등급, 이렇게 나왔고, 잠신고는 그래도 조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알아주셔가지고, 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30, 40% 정도에서 이제 1등급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순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온 결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과거에 보면 이제 1학기 6등급에서 2학기 2등급을 받은 학생도 있었고, 1학기 7등급에서 시작해가지고 2학기 때 3등급을 받는 등, 이제 그 수업 지도 방향에 맞춰 부지런히 따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이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향상률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25년도 사례 이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잠신고 학생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혼자서 나름대로 이제 국어 공부를 해봤는데, 1학기 때 4등급이 나왔거든요. 이게 현행 5등급제 하에서 4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상위 66% 이하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른 학생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학생이 이제 1등급 받은 친구 따라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수업 듣고 있는데,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중간기말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험이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도 부지런히만 따라와 준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잠실은 17년부터 이제 수업을 해왔고, 로고스 학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말에 와서 24, 25 이렇게 1년 전체 이제 진행을 한 건 2년 이제 만 2년이 됐는데, 처음 왔을 때 대비 작년 같은 경우에 수강 인원이 204%로 성장을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진행해 나가는 그 수업 방향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룬 성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 1년 기준으로 뭐 이전에도 1등급자, 뭐 그리고 전교 1, 2, 3등 한 학생들 많지만 작년 1년 기준으로 이제 전교 1등 이제 한 학생들, 전교 2등 한 학생들, 전교 3등 한 학생들만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당연히 전체 1등급자 수는 훨씬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쭉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PPT 상에는 좀 한계가,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딱 작년 기준, 작년 1년 기준 1, 2, 3등 한 학생들만 이제 성적표를 조금 모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그 3년간의 입시를 끝내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26학년도 대입 합격자, 그리고 25학년도 대입 합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이제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의대 3명 이제 진학할 예정이고요. 요 3명 중에 2명이 이제 잠신고 학생입니다. 카톨릭대 의대 진학하는 학생 1명, 한양대 의대 진학하는 학생 1명 있고, 뭐 그 외에 서울대, 뭐 성균관대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25학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 2명에 뭐 서울대 4명, 뭐 고려대 2명 등등 갔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대 의대 진학한 학생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당연하게도 저는 이제 이런 걸 집계할 때 조금 추잡한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뭐 이 중에 중복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뭐 재수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도 당연히 다 뭐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순히 합격했다가 아니고 실제로 등록한 것만 제가 집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학생들은 전부 다 올해 대학을 여기로 갈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만 지금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잠깐 한 학기 다니고 뭐 이런 학생들을 제 수강생이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제가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이제 그 고등학교 생활에 한 절반 정도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강 기간이 그래도 한 2년 정도 제가 가르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만 지금 입력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연세대 합격하고 뭐 그런 학생들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2년씩 듣고 그렇진 않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뭐 블로그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지나가고 나서 뭐 스승의 날이나 뭐 이럴 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그 편지 전해준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몇 개를 조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았던 것 중에 제가 조금 그래도 감명 깊었던 몇 가지 이제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서울대 수리과학부 합격한 학생 뭐 이제 뭐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 왔던 거고, 뭐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친구랑 요 친구는 25학년도 이제 진학한 학생들인데, 이 친구는 이제 고2, 고3 이렇게 2년 동안 저한테 공부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고3 처음 이제 3월 모의고사 볼 때 이 친구가 이제 국어 4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쭉 1년 동안 수능 끝날 때까지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은 98점을 받았고,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고3 1학기 때 한 두어 달 정도는 대치동에서 이제 그 전국구 선생님 수업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제 수업만 들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수능 볼 때까지는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고맙게도 이제 이 친구가 그 대치동에서 들었던 수업보다 저한테 배운 게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뿌듯하기도 해서 요거 이제 가져와 봤고, 뭐 요것도 지금 두 개가 이제 다른 건데, 요거는 올해 학생들이랑 이제 카톡하면서 제가 조금 인상 깊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친구는 이제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쭉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고3 되면서 이제 대치동으로 넘어간 학생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잠실 지역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 가깝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이제 동네에서 수업을 듣고 고3 넘어가면서부터는 대치동에 이제 전국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대뜸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뭐 엄매 수업 안 해주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 대치 진출 안 하냐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학생들이 종종 해요. 근데 이게 참 뭐 이렇게 낯뜨거운 얘기지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좀 부끄러운 얘기면서도 동시에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대치동의 그런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과 비교해도 제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증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그래서 뭐 요 친구도 이번에 이제 의대 간 친구인데 뭐 1학년 때 생각하면 국어 성적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제 뭐 얘기 나왔고, 뭐 요 친구도 이제 뭐 같이 수업하면서 많이 늘게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그래도 고맙다고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참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그래 좋은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고1, 2, 3을 다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고3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제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뭐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막 그런 자기 친구가 이번에 국어를 망쳐가지고 뭐 대학을 못 갔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전해주는 이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결국 대학 입시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키포인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어 때문에란 말이 이제 말을 주변에서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라는 말 대신에 국어 덕분에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늘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수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이제 수업이나 그동안의 성과나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운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 뭐 가면 뭐 그렇게 볼 게 없긴 한데, 그래서 여기 그래도 가보시면 그래도 조금보다 자세한 사항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로고스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